근데 수화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다 회사 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어가 바뀌죠. 근데 원래 한국어 문장은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한국 수화로 이게 바뀔 때는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지 네 아버지인지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지를 한 그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나 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비수지로 이제 T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눈도 커지고 눈썹도 올라가고 뭐 고개도 앞으로 내밀 수가 있고 비수지 표시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사정을 A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이 회사는 뭐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어떤 회사를 뭐 또 특히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네 사장이라는 걸 시선이나 몸의 방향으로 이제 A를 향하면서 시선과 함께 이제 보통 단어가 나타나죠. 이러면서 A라는 공간을 이제 내 아버지로 특정을 했고 그 아버지는 주어고 그 아버지로 특정된 A 공간을 보면서 사장수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경우까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정 회사를 또 B에다가 설정해 놓고 사장수화를 B라고 하는 공간하고 일치시키면서 그냥 사장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장인 분은 요 A라고 하는 공간을 바라보면서 수화를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수화 문장에서는 주어가 뭔지 물론 이게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주어인지 네 아버지가 주어인지 그의 아버지가 주어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주어인지 특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T 익스프레션이 나타나면서 이제 비수지 표지에 의해서 주어라고 하는 거를 특정을 해주죠.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어느 회사 사장인지 그 다음 누가 사장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동시에 한국수와 어휘가 표현될 때는 한국어처럼 이렇게 후치 방식으로 어떤 단어 다음에 조사나 어미 같은 걸 선형적으로 뒤에 배치해서 문법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수화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제시되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표현되는 그 그러니까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지 한국어는 정말 밋밋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게 활용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활용도 안 하고 안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사로 한국어 단어의 수화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이제 기계적 전환에만 치중하지. 그러니까 따라서 수지 한국어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수화 실력이나 또는 통역 실력의 가늠자가 되죠. 내가 아마 한국어 단어에 대응되는 수화 단어를 이제 100개를 아느냐, 1000개를 아느냐, 2000개를 아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고
자신감의 어떤 근거가 달라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근데 단어를 많이 알아도 수지 한국어는 수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그러니까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한국 수화든 어떤 그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했다라고 말하려면, 물론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언어로 이제 문장을 이제 표현하고 이해했다라고 말하려면 그, 그 문장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 서술어의 주어와 그 목적어가 뭔지, 그걸 논한 관계라고 하는데, 어렵게 말하면 논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서술어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를 표시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논한 관계라고 그래요. 그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한국어 문장을 내가 표현한 것이고 또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 영어 문장을 표현하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에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냥 한국어 어법상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그 문맥상이나 또는 상황상을 보면 내 아버지가 아마 사장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화 단어로 그냥 기계적 대체시키면은 한국어에서는 내 아버지가 사장인데 수화로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사장인 거로 바뀌죠. 뭐 그것도 문제고 의미상 그것도 오역이지만 또 문제가 이제 그 한국어에는 는이 있어서 아버지가 주어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한국 수어에서는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주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데 수지 한국어에서는 지금 현재 주어 표지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는은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건설회사 예, 사장이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서술어다라고 하는 것 사장인데 건설회사 사장이고 누가 건설회사 사장이냐면 내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수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 문법을 활용해서 수화 문법에 근거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화가 아닙니다. 그냥 단어를 나열한 것이고 그리고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도 한국어에 기반해서 그냥 선형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화 단어이긴 하지만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수지 한국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수화 문장에서는 단어만 나열하지 않고요. 동시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A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제가 A라고 적는 이유는 이게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중앙이 됐든 임의의 공간을 아버지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사용되기만 하면 공간이 문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 왼쪽이라고 적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하고 한국어와 달리 이제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너 아버지, 내 아버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 아니라면 자, 내 아버지도 표현하지만 구체화시키지만 그리고 일단 공간 설정했죠.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수화 사용자들이나 베테랑 통역사들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공간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공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와 동시에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눈을 키우고 눈썹을 올리면서 이제 이 T 표현이 나타나면서 이게 주어